삼1 9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93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5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계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에 더해서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사주의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열은 그냥 차가우냐 뜨거우냐를 놓고 본 것이고요.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차가울 한자를 말하는 것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할 난자, 조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말을 조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축축하고 습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추우면서도 건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우면서 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뜨거우면서 건조할 수도 있고, 뜨거우면서 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가 18도에서 한 24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5, 60%가 적절한가요? 뭐 이렇게 온도계 보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긴 합니다. 한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글자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주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산다라는 생각으로 사주를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글자 하나 이것은 재성이 되겠고 저거는 편재가 되겠고, 뭐 편재가 있으면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고 정제가 있으면 월급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이렇게 사주를 봐서는 안 되겠고요. 사주는 크게 큰 틀의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올바르게 보느냐 아니면 잘못 보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 6글자를 어떻게 배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간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는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일간은 계수가 되죠. 똑같은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임수도 수고 계수도 수이지만, 어저께 말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임수가 되겠고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음수인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크다 그랬죠. 깊고 넓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죠. 작은 물. 그래서 우로수라고 해서 우로수, 비우자에다 이슬로자 물수자를 이렇게 써서 우로수라고 쓰는데,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는 뭐 옹달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계수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핵심을 놓치게 되면 사주를 잘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의할 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에 있다 그랬어요. 맑고 깨끗함의 핵심이 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음용수,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은 것이고, 정화수 같은 거 내지는 우리 정수기 같은 거, 우리 집도 요즘 정수 필터도 아주 필터로 갈아야 되는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깨끗한 물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탁기가 있거나 불순물이 있거나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물 못 마십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탁수가 돼서는 안 된다. 탁수라든가 아니면 흙탕물 같은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다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흙탕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 흙탕물을 만들거나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토라고 하는 거예요.
흙, 이런 뭐 흙탕물이죠. 흙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은 더럽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을 개수는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문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돼요. 큰, 작은 물이 있는데 무토를 보게 되면 큰 매물이 아니라 매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옹달샘이 있는데 덤프 트럭으로 물을 갖다가 저기 흙을 갖다가 한 트럭 갖다 붓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개수가 무토 보는 느낌인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탁 속 물이 탁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토, 기토,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극해죠. 목극토 한다라고 이렇게 명리기초 배울 때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개수가 이렇게 무토를 이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킬 것이고,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를 탁하게 만들 것이죠. 이렇게 토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하지 않다, 내지는 매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개수는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개수 입장에서는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관성 중에서 정관이 되잖아요. 정관은 법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남편이고 직장이고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상관인 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선생님 상관 경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도끼 눈을 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거 상관 경관 됩니다만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개수가 무토에 의해서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귀로에 있는 상태에서 정관이 나를 갖다가 극하는 상태라고 해서 정관은 좋은 거니까 놔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이 옳은 것이 됐든 그른 것이 됐든 나를 갖다가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면 일단 방어를 해놓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했느냐 파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관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다. 물론 간목을 쓰지 않고 뭐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이렇게 통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통관돼서 물론 개수가 완전 매몰되진 않지만 일단 흙이 있어서 탁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토가 있어서 개수가 탁해질 때는 물론 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개수의 뿌리는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토는 제거시키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탁해지지 않죠. 그럼 선생님 간목 말고 을목 같은 거는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을목도 목이기 때문에 목을 제하려고 하지만 을목은 왕토인 무토를 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무리 개수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개수는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에 핵심이 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청징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개수를 생각할 때는 꼭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이 바로 무술년이었을 거예요. 무술년. 이 무술년 때 안 좋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병화일간 별로 안 좋았을 것이고요, 개수일간 별로 안 좋았을 것이고, 신금일간 별로 좋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병화, 개수일간이 모두 이 일간들이 모두 안 좋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많이 보게 되면 회강이 될 것이고요, 개수는 매몰이 될 것이고, 신금은 매금이 되죠. 그래서 병화, 개수, 신금은 공통적인 것이 맑고 깨끗하다. 병화는 맑고 밝아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맑아야 되는 것이고, 신금도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런 일간들은 무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 내지는 옹달샘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물이 유입이 돼서 계속 흘러야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썩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인 금이 있어서 금으로서 수를
계속 생주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계속 흘러서 물이 고이지 않게 되면, 시냇물도 마찬가지죠. 시냇물도 어떻게 보면 개수로 볼 수가 있죠. 시냇물도 물이 장마가 지지 않고 계속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냇물도 말라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탁해지고 이끼 끼고 계속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비가 한번 좀 시원스럽게 한번 오게 되면 냇가에 쌓여있던 부유물질이라든가 탁한 것들을 일거에 쓸고 내려가게 되면 물이 다시 맑아질 수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인성이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주해 준다. 이렇게 되면 원장류라고 해요. 원원장류 내지는 장류라고 하나요? 흐를 유자라고 써서 이런 걸 써서 끝까지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원장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왕하든 간에 약하든 간에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인성이 금 한 점이 있으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단어들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수를 생조해주는 금은 인성에 해당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이 수를 탁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록 금다수탁뿐만 아니라 이건 목다화식도 있죠. 목다화식,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지고요. 화다토조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많으면 토다 화색이 된다라고 하죠. 화색. 토가 많으면은 금이죠. 아니죠. 토다금이요. 토다금매죠. 아까 말했던 토가 많으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매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했던 금다수탁, 금이 수를 생하지만 요거 금이 많게 되면 금다수탁이 된다. 이거는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목다화식은 인성이 목이 많아서 화가 꺼지는 것이고요. 화다토주는 인성인 화가 많아서 토가 너무 건조해져서 못 쓰게 된다는 뜻이고, 토다금매죠. 이거는 토다금매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으면 토생금해야 되는데 금이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다수탁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다수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하지만 인성이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수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모두 인성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명식이 바로 요와 같은 인성이 좀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목다화식, 그 다음에 화다토조, 그 다음에 토다금매, 그 다음에 금다수탁 내지는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은 바로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뭐가 빠졌나 생각해 봤더니 부가 빠져서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5개가 돼야죠. 어차피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 하는 것이고요, 화생토 하는 것이고, 토생금 하는 것이고, 금생수 하는 것이고, 수생목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가 되는데, 이건 인성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이 5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니까 이건 꼭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목다화식, 화다토조, 그 다음에 토다금매, 금다수탁 내지는 수다목부 내지는 수범목부라고도 해요. 수범목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제가 그때그때 단어를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거를 한번 인성과다가 돼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고, 중요한 것 청징함을 좋아하고 사람이 마시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가 잠난해진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며, 토가 많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단 그것이 정관이 무토여서 간목이 무토를 제하는 아까 말했던 상관경관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토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제거시켜 주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5가지 말씀드렸죠. 목다, 화식, 화다, 토주, 토다, 금매, 금다, 수타, 그 다음에 수범, 목보, 요 5가지 꼭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임수가 4월에 태어나든 개수가 태어나든 일단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 화왕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용어가 헷갈립니다. 화왕절 하면 먼 계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 절자가 들어가니까 어디가 뭐 관절이 쑤시는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화가 왕한 계절, 뜨거운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왕하면 금왕절이라고 하고요. 수가 왕하면 수왕절이라고 하고, 목이 왕하면 목왕절이라고 하고, 토가 왕하면 토왕절이라고 하는데, 4월, 5월, 뭐 미월 같은 경우 토왕절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계절이죠. 그래서 4월,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화가 임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은 바로 이 4월, 5월이 화가 왕한 계절. 물론 이제 인월 같은 경우에도 인옷을 화국을 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봄인 초봄인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가 왕한, 스스로 왕한 계절은 이 4월, 5월 두 달이 화가 가장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 이제 임묘월은 이거는 목이 왕한 계절이 되겠고요.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신유월은 이건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 그 다음에 나머지 진술, 축미월은 이거는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죠. 오늘 같은 경우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개수하고 임수는 똑같은 수이지만 임수는 대해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음수, 작은 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발돼서 없어질 그 위험한 개수만큼은 없죠. 개수는 조금만 뜨겁다 하더라도 금방 증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톤짜리 수조에 있는 것과, 아니면 1톤짜리 수조가 있고, 그 다음에 1톤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50리터짜리 수조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똑같은 열기로 갖다가 끓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50리터, 100리터짜리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 그래도 톤수가 있는 물의 용량이 큰 거는 똑같은 걸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버틸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임수, 개수가 똑같이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건 똑같지만은, 임수가 느끼는 4월하고 개수가 느끼는 4월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공통적으로 4월은 수의 뭐가 되죠? 물론 절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임수도 4월에 약하고 개수도 4월에 약한 건 똑같지만은, 월령 4월에 예를 들어서 100도 온도라고 하면 임수는 아까 말했던 용량이 크고요. 개수는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열로 달굴 때 개수는 금방 증발을 하죠. 그래서 어저께 임수 4월생은 뭐라고 봤냐면 먼저 임수가 있어서 4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신금으로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임수를 쓰고 나중에 인성인 신금 내지는 경금을 쓴다라고 했는데, 4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4월의 개수는 개수, 4월생은 뭐 큰 차이가 있겠냐면은, 개수는 먼저 금을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음으로 임수라든가 개수를 쓰게 되는데, 똑같은 수인데 임수이냐 양수인 임수이냐에 따라서 임수는 같은 비견을 먼저 쓰고 인성을 나중에 쓰지만은, 개수는 뭐냐면 인성을 먼저 쓰고 비견을 비견급제를 나중에 쓴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똑같은 열기에 있을 때 개수는
먼저 말라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의 근원을 갖다 먼저 생조해 줘서 개수가 일단 말라서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고요. 차후에 임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 억제시켜 주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뭐 임수 있고 개수 임수 신구 임수 뭐 누가 먼저인지는 모를 거 아니냐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임수는 있는데 신금이 없거나 신금이 있는데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국세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금 임수를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상상지명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명리서에서 뭐냐면 과갑한다 그랬어요. 과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장원 급제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원 급제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은 있는데 임수가 없다 그러면 장원급제는 못한다는 얘기고요. 저기 어디 지방의 수령 정도 된다라고 하는 뭐 름공생원이라고 해요. 름공 내지는 생원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신금은 없고 임수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살기 풍족하다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신금 인수가 모두 없다 하천 지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에 이것도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죠? 이런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옛날 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개수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4월에 태어난 거하고 비슷하지만은 임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나마 뜨거운 열기를 버틸 여력이 있지만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신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금으로서 개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죠. 하지만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인성인 금이 화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금이 녹아버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별도로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이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원활히 인성이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고, 그래야만 다시 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게 되면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개수는 어저께 임수가 양수였다라고 하면 얘는 음수가 되겠고요. 사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화가 되겠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면 음수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재성인데, 어저께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편재가 된다 그랬죠. 양대양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개수는 음이고 사화는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됩니다. 정제격. 하지만 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4월에 태어난 것 공통적으로 수는 약하고 재성인 화가 왕하기 때문에 신약재왕하다 내지는 재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 되죠. 신약재왕 내지는 재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약한 일간, 신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비견을 먼저 쓰고 인성을 나중에 썼다라고 하면 개수는 약한 일간을 돕는 인성을 먼저 쓰고 비견을 나중에 쓴다. 그래서 신금 임수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4월의 개수는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틀을 갖고 사주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명식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은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가 왕한 중에 개수가 쪼글쪼글쪼그라드는 그런 형국인데, 간신히 7살이라 하더라도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죠. 이 안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아무리 토라 하더라도 물기가 자작자작한 그런 토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죠. 근데 또 사주가 바뀌게 됩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유금을 보죠. 이렇게. 그러면 개유 일주가 되면서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뭘 본다? 천간은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본다라고 했는데,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천간끼리 생극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지지는 지지끼리 형충회합을 하는 건데, 형하는 것은 알죠. 뭐 자묘형이라든가 사신형이라든가 인사형이라든가 축오형, 축미형, 뭐 축술형, 이런 것들이 형이 되는 것이고, 충이라고 하는 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인신충, 사해충, 자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이 충이 되는 겁니다. 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회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사유축, 인우술, 또 뭐 해묘미, 뭐 이런 것도 있죠. 인우술,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 해묘미가 삼합이 될 것이고, 방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방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사오미 방합, 그 다음에 신유술 방합, 그 다음에 지지로 지지가 아니죠, 해자축 방합이 있죠. 또 합에는 지지 육합도 있을 수가 있죠. 육합. 그래서 육합이라고 하는 것, 자축 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그 다음에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거 육합이죠. 그래서 지지는 이 형충합을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이런 사주국세에서는 4월에 개수가 굉장히 절지에 태어나서 약할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연지의 축토와 일지의 유금을 보게 되면 지지로 완전한 삼합을 갖추게 됩니다. 사유, 축, 금국을 갖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그래도 사시사철 금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명식에는 살쭉 금국을 짰기 때문에 이거는 금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다. 과유불급 상태가 됐다. 아까 말했던 금생수 하는데 금이 너무 많게 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수탁이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화로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 것인데, 재성으로서 많은 인성을 제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용제 파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연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성이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견, 겁재인 개수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4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금수가 왕한 사주국세가 됐고요. 화로서 금을 갖다 억제시켜 주려고 하더라도 역시 문제가 뭐가냐면, 비견이 개수가 있어서 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병화든 정화든 파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돼요? 화만 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이 있어서 이 목이 다시 목생화하는 구제를 얻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과유불급 상태, 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사주 자체가 편고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 잡기가 매우 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임자시, 개축시를 한번 보고, 이건 몽땅 같이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해시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글자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비록 원령 자체가 4월이라 하더라도 사유축 회금을 다 짜놓고요, 그 다음에 개수, 신금, 임자시까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금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간 자체가 금이 왕하고 또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금으로 종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종격이 되는데, 금으로 화하게 되면은 이거는 종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아니다, 아무리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자의 뿔을 둔 임수가 투출하고 개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으로 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왕격이 돼서 이거는 오히려 윤하격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국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경신신유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종욕격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임자시라든가 개해시는 이거는 윤학격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주는 일반 내격보다는 이것이 외격, 즉 종격이 되느냐 아니면 전왕격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령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들 이걸 종교로 보실 수 있겠지만 월령 자체가 사월이라고 하면 아무리 사유축 회금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중병화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인격이 돼서 금으로 종한다 하더라도 화가 있으면 이거는 파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자시 계시가 돼 가지고 윤합격 수로 종한다 하더라도 이 사화 안에는 쟤는 봐야죠.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인격으로 돼도 파격이 되고요. 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윤합격이 돼도 사중무토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거는 격이 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중화가 되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한 쪽으로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운으로 가도 이 왕한 국세를 갖다가 뒤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격이 매우 강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고집도 쓸 것이고, 근데 이 고집 센 거를 갖다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원령에 있는 사중 병화 대신 사중부토인데 이것도 매우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 뭐 이게 좋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녹록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인시가 되면 이제 뭐 인유 원진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사유축 금으로 하기 때문에 인유 원진 이런 건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간목이 있으면 이제 왕한 수의 기운을 수생목하고 인중병화 내지는 사중병화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조금 괜찮은 생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갑인시가 아니라 을묘시 이렇게 되면은 묘충 되게 되면 이 목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왕자충세 세자발하고 세신충왕 왕자발이죠. 자, 왕자충세 세자발이라고 합니다. 뜻은 이런 것들도 알아주면 좋겠죠. 왕자충세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세력이 강한 것이 충한다. 뭘 충하죠? 쇠항어를 충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유축 금부에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금이 왕신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이 틀이. 근데 이 금이 목을 갖다 충하게 되는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쇠신이죠. 쇠약한 자죠. 그러면 이 을목은 어떻게 된다? 쇠항자는 쇠자발, 뿌리가 뽑혀서 없어진다. 식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갑인시면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 을묘시는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코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목이 한 점도 없죠. 선생님, 진중에 을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진중을목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금이 이렇게 경하면 진중에 있는 을목은 땅속에 있는데 짱돌에 눌려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군비쟁지에다가 이 틀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사시도 마찬가지고 무오시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로서 제하지 않는다. 탁수가 되면 생명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기미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생시를 얻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갑인시 정도 한 정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